저희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장례 현장에서는 1대1로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 만나기 힘듭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 사례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른 사례를 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PPT로 실제 상담하는 거를 이거를 읽어가면서 아까 들었던 거하고 같이 연상을 해서 이렇게 체계를 좀 정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녹음을 요 내용이 우리 교재에도 있나요? 교재는 없고 지난번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 그걸 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것은 저한테 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예. 이것을 예, 그렇죠. 그러고서 이번에 안 해도 되니까 목사님. 예, 그럼 더 좋죠. 그리고 화면을 이쪽을 잘 비춰서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근데 스마트폰이라 작아서 잘 안 잡히더라고요. 주세요, PPT를. 그러겠습니다. 예. 좀 깨지죠. 예, 깨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예. 이렇게 녹화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들 못해. 아이고, 그냥 어려워하나 몰라. 자, 그러면 또 사례를 녹음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교수님. 여기 우리은행 다니시는 분이, 딸내미 분이 있으세요, 따님분이. 그래서 도우미분이 3명이 투입이 된다네요. 그래? 네, 그래서 오늘 한 분이랑 내일 2분을 투입하라고 하고요. 우리는 벌써 오셨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서 오늘은. 내일은 굳이 안 빼도 되잖아요. 그냥 중간에만 살짝 겹치게끔 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어느 정도 되나? 말씀은 많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상주님이 따님분이 그냥 여기 건 여기대로 하고 또 이제 쓰는 건 그냥 쓰는 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근데 도우미가 그러면은 오늘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8명. 내일은 4명이네? 네, 내일은 4명. 오늘 이제 3분인데 저희는 11시부터 7시까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10시간 기준이라서 12시에 오셔서 10시까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내일은 그러면, 네. 가급적 안 겹치게 해보고, 내일은 아침에 조금 더 당길게요, 시간을. 내일이 금요일이지? 네네네. 그러면 금요일 오후에 손님 더 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12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저희가 한 10시나 아니면 오전 9시부터 나오라고 할까요? 10시부터? 그렇지. 10시부터 나와서 6시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이건 어떤 사례냐면, 도우미가 이제 이 믿음의 가족에서 상품에 이제 몇 시간, 몇 분이 이렇게 정해질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분 가족 중에서 우리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은행에서, 인력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안배를 할 건지, 상품에 이제 이분들은 10시간 기준을 제공해 드리게 돼 있고, 저희 상품은 8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투입을 해서 오늘은 3분이 하고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저녁에 손님이 많이 또 이렇게 좀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하고 종목이 많을 때 인력이 어쨌든 4명이 같이 서비스를 하면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성공한 전입자입니다. 예, 또마스 공무원상조인데요? 네, 공무원상조. 네. 예. 지금 오신 분 상담 다 지금 중이신가요? 저희는 상담 끝났어요. 그럼 빈소는 몇 호실인가요? 5호실입니다. 5호실이시고요? 잠시만요. 5호실이 아니라 빈소 없습니다. 지금 없고요. 예. 네, 내일 아침에 13호실로 들어가실 거고요. 9시에.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 예. 내일 부검 가실 거예요. 아침 8시까지 대전 국가수로 가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내일 입건 혹시 오후에 그러면 한 4시나 5시에 가능할까요?
지금 입간을 16시 괜찮으실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 네, 16시로 잡아놓을 거고요. 예, 예. 지금 오시면 2층에 지금 가족분들 계세요. 지금 네. 화장 예약고 2회차니까 8시에 발인할게요. 화장 2회차 예약을 하신 건가요? 예. 2월 5일 날 2회차로. 예, 예. 그래서 8시 발인하신다고요? 잠시만요. 네, 8시 가능합니다. 네, 8시로 그러면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이분들은 이제 미리 와서 그 장례장이 다 준비가 됐는데, 아마 진단서에 어떻게 돼요? 사망자는 병사가 체크가 된 게 아니고 시체 검안서에 미상이든 기타로 이렇게 발급된 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부검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청주나 대전에서는 유성의 국과수로 다 부검을 하러 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입관 시간을 몇 시로 정했어요? 오후로요. 왜냐면 부검을 몇 시에 해올지 몰라요. 대부분이 청주에서는 대전 와서 제일 빨리 하면 11시면 도착이 되는데 그 사정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으로 잡아놓고 그때 뭐를 확인해야 돼요? 검사 주의서. 부검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검사 주의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검사 주의서가 와야만 입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제목에 어떻게 돼요? 유족께 시신을 인도해도 좋다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 결정은 누가 내리냐면 대한민국 검찰청에, 네, 검찰청에 검사님이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청에 보고를 하면 검찰청에서 이제 시신을 인도해도 좋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입관도 되고 발행도 됩니다. 이제 물론 조문은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절차는 일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서류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했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실제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녹음했던 것들인데 제가 목소리가 조금 막 잠겼던 부분도 있고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새벽에 전화를 받든가 아니면 어떤 때는 누워서 받아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잠기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입니다. 목사님들은 뭐 새벽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 콜센터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데 화장 예약은 어떻게 직접 하시려면 굉장히 다른 업무 때문에 복잡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집사님이 계시든 아니면 사모님이 계시든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화장 예약은 화장 예약대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화장률이 95%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화장 예약하고 앰뷸런스 출동시키고 장례장 선정하면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입관하고 목사님도 입관 예배 올리시고 발인 예배하고 장직하면 어차피 목사님 다 동행하시잖아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다른 장례 지도사가 아니면 장례 지도사에게 의존할 이유가 없어요. 요 단계만 다 진행되면 또 제가 정리해드리면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큰 어려움 없잖아요. 몇 번 숙지만 되면 네. 그냥 자동적으로 다 재치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정리했던 거를 한번 다시 보시고 가급적이면은 같이 이 화면 글씨 다 보이시죠? 예. 그러면 같이 읽어보는 게 그럴까요? 예. 그러면 같이 읽어보시는 게 왜냐면
이제 이런 멘트가 처음에는 목사님들 낯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장 용어로는 말문을 트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접수할 때 여기 제가 단학과 절제진 언행을 쓰라고 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단학가로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사례별로 좀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콜센터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도 믿음의 가족 콜센터에서 이제 전화가 할 거예요. 전화가 가면 먼저 뭐를 불러줘요? 회원 성함, 전화번호, 아니면 또 그거에다가 어느 장례장, 선점 장례장, 아니면 어느 지역까지만 알려줘요. 그 다음에, 상품이 얼마짜리인데 몇 회 납입했다. 뭐, 이 정도.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통화를 해야 돼요. 회원하고. 이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뭐, 깊은 우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성도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요거는 목사님들이 편하신 대로 처음에 무슨 말 하기 어렵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말을 할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아니면은 저는 뭐 삶과 의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종교인지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거 한번, 목사님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자, 같이, 예, 지금 여기부터요. 예. 지금 주님께서 계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이면 병실 호수, 또 그 다음에 중환자실, 아니면 임종실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특히 병원, 여기 충청권에는 좀 헷갈리기 쉬운 데 있어요. 충남대 그럼 어디예요? 충북대, 충남대. 예, 충북대, 충남대도 헷갈리고, 예, 또 충대라고 하는데, 예, 대전에서 충대라고 그러는데 대전 충남대도 있고 그 다음에 세종 충남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대전 충남대 가실 분들이 세종으로 가는 분도 있고 도우미들도 그래요. 도우미들이 그 시간 돼서 안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세종 충남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돼. 그 다음에 청주에서는 어디가 또 충대라고 하니까. 예, 충대. 그리고 청주에서는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하고, 예, 이거, 어때요? 앰뷸런스가 청주로 와야 되는데 충주로 가 있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어떻게 하냐면 대전하고 가까운 청주의료원, 또 충주 같으면 원주하고 가까운, 아니면 제천하고 가까운 충주의료원, 그래 놓고 문자를 보내야 돼요. 이제 확인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앰뷸런스 보내야 되잖아요. 자, 여기 이제 말씀 같이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남 라커스로 앰뷸런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앰뷸런스는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 왜냐면 유족은 앰뷸런스가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앰뷸런스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아니면 대략 3, 40분 정도. 근데 출퇴근 시간에는, 다시 말씀하셔야 돼요. 차가 좀 막힐 수 있어서 대략 1시간 정도.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서두르는 분이 있어요. 앰뷸런스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근데 사실은, 좀 시내가, 청주같이 대전보다는 작은 데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사실 그 대전은 좀 넓다 보니까, 이 시간에 못 갈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서, 일단은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앰뷸런스가, 중간에 이래서 좀 늦을 것 같으면 다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드려야 돼요. 대표님, 앰뷸런스는 장례식장 이렇게 전담 앰뷸런스입니까? 아니면 사설도 있는 겁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대전은 앰뷸런스 운구하면서 기사들이 작업을 안 하는데 청주나 이런 데는 심해요. 그래서 앰뷸런스 업체를 일단은 협약을 해야 돼요.
여기는 다 해놓겠죠, 뭐. 예. 지정돼 있을 거야. 예, 그래서 예. 앰뷸런스 업체가 운구하면서 다른 어떤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예. 왜 그러냐면 앰뷸런스 모시고 가는 분들이 어떻게 그 상품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심한 데는 가다가 6g도 파는 데도 있고, 유족들이 막 경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우리가 잠재 고객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제 아주 가입을 하시면. 그러면 모든 상담은, 모든 결정은 목사님들하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앰뷸런스 업체는 어쨌든 그런 그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는 업체로 협약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뭐 청주든 천안이든 대전이든 이제 그런 업체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은 신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해서 20년 동안 유지하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장례장에 맡길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할 건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협약된 데를 사용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미리 모셔놨으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고서 여기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병원에서 병원비 증상과 사망 진에서 1부터 영정사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 먼저 진단서를 7통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 처리에 7통이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아까 보면 1통밖에 안 주잖아요. 그때는 병원비 정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적게 떼면은 2번을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적으로 원본을 장례장에 1통 내야 되고, 화장장 하나 내야 되고, 사망 신고 내야 되죠. 나머지는 이제 여유를 가지고 보험사라든가 이렇게 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장례 지도사한테 전체 주는지 알고 7통에 또 10통을 더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고 학교나 직장의 공과 처리는 복사본을 내도 되기 때문에 원본을 그렇게 많이 떼면은 비용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여기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것도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영정사진이 없으시면 스마트폰에서는 사진 또는 다른 사진을 장례처럼 사무실에 드리면 시작 가능합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사례 통화할 때 보면 영정사진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그러면 요즘에 뭐 스마트폰에 다 사진 저장돼 있고 아니면 증명사진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장례장 맡기면 장례장에서 제작을 해줘요. 그렇게 하시도록. 그러고 사진이 조금 좀 뭐랄까 복장이 안 좋으면 뽀샵을 해서 양복으로도 아니면 한복으로도 이렇게 제작을 해줘요. 자, 여기 또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예, 2번입니다. 장례식장은 예약하셨습니까? 오늘 장례식은 몇 호십니까? 그러면 장례식장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비서 보면은 되는 것 중에서 어떤 분을 원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보면은 예스 그러면 장례장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앰뷸런스를 보내드리면 돼요. 근데 노 장례장 안 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빈소 크기 대중소 어떤 거로 하는지 알아봐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Y 돼 있죠? 예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확인해서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대병원 장례장에 빈소가 있으면 어떻게 충남대 장례장에 전화 걸어가 예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튿날 입관 시간까지 목사님들 입관 예배 그 시간을 좀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관 시간 예약하고 그 다음에 유족께 장례장 예를 들어서 2호로 예약했으면 예약했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예약이 안 된 상태에서 보면
혹시 유족이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어디를 몇 평을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먼저 여쭤봐야 돼요. 가족이 어느 데인지. 5남매 같으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5남매이시면 오전 7시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진 3일장으로 하면 분산이 돼서 어떻게 중간 크기로 하면은 별 무리가 없어요. 근데 내일 바로 오늘 늦게 돌아가셔서 내일 하루라 그러면 큰 빈소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걸 알아봐 드리면 돼요. 또 한번 여기 읽어보시겠습니다. 장례 방법은 화장으로 모십니까? 매장으로 모십니까? 화장장을 예약하려면 소천하신 성령님, 조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 사례 들어봤죠? 먼저 장법을 확인한 다음에 화장 예약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개인정보가 우리는 어때요? 동의서를 받고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장례 현장에서는 동의서 받고 하기 어렵잖아요. 이거를 또 묻는 분도 없어요. 화장 예약한다라면 정보를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된 거죠. 화장 예약이 급선무라는 걸. 그래서 받아서 바로 예약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약하는 요령은 이하늘 장사 정보, 예,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우리 보건복지부 교재 2권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연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1번 장례사 2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신속히 출동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보통 뭐 시내는 1시간 정도 그러면 출동이 되기 때문에 화장 예약이 좀 시간이 걸리면 이제 누구 부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대로 화장장 청소년 2회차 8시 30분인데 예약해드리겠습니다. 화장 소요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예, 여기서 제가 유족계 대전 정수원의 화장장에 화장이 몇 시 있다는 거를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 요거는 1회차예요. 그 다음 2회차, 3회차 이렇게 나눠 있는데 왜 말씀 안 드렸냐면 어쨌든 좀 빨리 화장이 장례가 빨리 좀 이루어지는 게 유족들이 편하겠죠. 장례장에 오래 있다고 그렇다고 뭐 쉴 수도 있는 공간도 아니고 오래 있으면 비용도 더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모시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게 좋겠죠. 그리고 또 뭐 장직 2차 장지가 멀면은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1회차로 그 화장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사실은 빨리 가면 이런 정도 같으면 충남대에서 7시에 발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들이 6시 반에 예배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빠르면 겨울 같은 데는 뭐 2회차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대략 한 11시 좀 넘어서 끝나잖아요, 화장이. 그런 거 감안하셔서 예약을 해드리고 저는 그냥 1회차로 먼저 예약을 했습니다. 혹시 대표님 저희가 일반 사람이 화장을 예약하는 시간하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걸 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똑같는데 전에 제가 한번 저희 성도님이 한번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을 때 거기서 시청 쪽에다가 전화를 하고 열어달라고 하고 나서 그걸 예약하는 걸 제가 봤던 거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관내분이 예약이 끝나고 그 지자체별로 이제 화장장별로 그 대전 같으면 대전 시민을 먼저 우선 예약권을 주고 그 다음에 대전 시민이 예약을 안 하면 화로가 남아 있으면 그거를 관내분이 예약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되면 그걸 열어줘요. 은하수공원은 닫아놓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은하수 같은 건 2시에 또 열어줘요. 그러니까 먼저 관내분을 우선으로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이튿 하루 전날 뭐 시간을 화장장마다 좀 틀리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실무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약할 때는 관내분 같으면은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장 같으면
예, 이렇게 장지가 어디신가 이렇게 묻고, 그러면 어디라 그러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죠. 예, 더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화장 이야기는 갖다가 취소하셔도 됩니다. 만약 화장 이야기를 알아서 갖다가 시간이나 화장 이야기를 하시면 대전 정수원의 이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분이 있잖아요. 매장할지 화장할지 가족들이 결정을 못했으면 화장 예약을 먼저 해놔야 됩니다. 네, 취소를 하면 문제가 안 되니까. 하루 전날 취소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 예약 해놓고. 근데 지금 보면은 화장률이 95%이기 때문에 이 시내 대전광역시나 뭐 청주나 큰 대도시는 거의 다 화장이에요. 아까 제가 사례 보시다시피 다 화장이잖아요. 그만큼 화장 예약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품이 얼마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즉답을 피하고 일단은 출동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상품 설명이나 번호도 장례 지도사 자격증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못하는 거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개박되는 앰뷸런스 업체 문자로 충남대병원에 이용해서 충남대병원장시장으로 이송 바랍니다. 유족 전번 510-0000-00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출발할 때 전화 바랍니다. 앰뷸런스 업체와 반드시 통화. 네, 아까 제가 봤죠? 네, 그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업체에다가 어디로 이송하라고 이렇게 그 연락을 드리고 전화번호하고 문자로 보내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한 예약 요령, 뭐 요거는 다 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 주소지 기준으로 화장 비용하고 우선 예약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반드시 화장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간혹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관내에 이분이 이제 관내분인데 관내에 안 되니까 주소를 살짝 바꿔가지고 대전 시민이라고 이거 직권으로 다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건 고의적으로 하는 거고 고의적으로 안 되고 유족이 얼마 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사망 진단서를 받았는데 대전 시민인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대전에 또 화장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다시 왔어요. 아버님이 주소가 인천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아마 서로 뭐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이제 그 주소가 제대로 저쪽으로 인천으로 된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얼른 취소를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대전 시민은 관내뿐인데 우선 예약권도 일단 박탈당했고 비용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인천분으로 해서 관내로 다행히 있었어요. 화로가. 그래서 관으로 예약해서 화장 비용이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주소지 화로가 여유가 있으면 예약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주소지에 대전 시민이든 청주 시민이든 화장장이 다 예약이 끝나면 어디로 한다고요? 예, 세종시로 해야 됩니다. 예, 세종시. 왜 그러냐면 세종시가 화로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화장도 빠르고 인접적으로 해서 제일 무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종은 은하수공원은 센터라고 그래요. 센터장이고 대전은 정수원이라 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다 만나보고 왔어요. 아. 만나서 좀 얘기 좀 했는데 대전에서 그 처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하수공원 때문에 화장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아, 예, 예. 예, 큰 문제 없다고. 대전하고 세종 쪽 큰 문제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만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제 비용. 예, 그래서 대전 시민이 세종으로 가면 50만 원.
네, 청주로 가면 100만 원, 공주로 가도 100만 원. 그런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거리라는 얘기는 시간하고 또 관계 있겠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발인 시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안 떠요.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 앰뷸런스 비용은 10만 원이 기본인가요? 아닙니다. 보통 시내에서 관내에서는 7만 원 정도 받기도 하고, 네, 7만 원 정도 받기도 하고, 동생할 때 보니까 국가수에서 예. 거기 장례식장으로 2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국가소유기 유성인데 네. 대전 시내인데요. 네. 그거는 부당하네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20만 원 달라고 하니까 20만 원인 거라고 쳤지. 예, 그거는 받으면, 왜냐하면 받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국가에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 돈이죠. 아니, 이게 은하수에서 국가수로 갔다가, 네. 글로 가면은 비용을 지불 안 하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국가수로 갔다가 장례식장으로 오니까 다르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은하수에서 국가수 갔다가 다시 국가수에서 걸리 가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지불을 안 하는가 봐요, 그거는. 그렇죠. 그럼, 이제 예. 다른 장례식장으로 가니까. 근데 20만 원은 과해요. 20만 원. 왜냐면, 서울서 대전 와도, 대전 청주 와도, 돌려달라고 할까요? 대전 와도 다시 28만 원 정도, 30만 원 안 되는데, PPT 왜 안 떠?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업체에다가 영수증을 발급해달라 그러면, 예, 현금 영수증 발급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못 받을 겁니다. 예. 몰라서, 예, 그거는 몰라서 부당하게 지급한 것 같네요. 그럼 그런 경우들이 많나요? 많을 수가 없죠. 예전에는 실제 그런 데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요금을 이제 요구하면, 맞느냐고 물어보고, 전에 이제 그런 데가 있었어요. 계속 우기니까 영수증을 해달라고. 근데 그거는 영수증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 못 받죠. 뭐 그런 정신이 있나요?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라도, 어쨌든 명함 받아놨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라도 연락할 수 있죠. 금액이 좀 부당한 것 같다. 그 금액이 맞냐. 지금한테 전화할까요? 얼마나 되셨는데? 작년 3월이죠. 근데 해볼 필요는 있는데 괜히 마음이 더 상하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이 개장 신고 관련해서 요거는 어쨌든 묘에 모셨던 분 파묘해서 화장하는 절차, 이하늘 당사 정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요령이 있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상담 중에 유족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말 것 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장례 상담 일지 제가 드렸잖아요. 예, 요걸 펴보시면, 요 한 장씩 드린 거, 요게 이제 그 회사에서, 제작한 양식인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유족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요걸 꺼내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걸 꺼내놓고, 먼저, 어떻게,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의류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니면 무슨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개입할 여지는 뭐냐면 중간에 수의를 해놨는데 얼마 공제해주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의가 예전에는 해놓으신 분들이 비싸게 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근데 상담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의 얼마 공제해준다 그러면 대부분이 상조에서 약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원칙은 권리 포기. 근데 수익은 비싸니까 페이백을 해주는데 뭐 몇 배 한 필, 도우미 한 명, 대략 10만 원, 15만 원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명함을 드리고 저는 장례 선교사 누구누구입니다. 또 아니면 장례 선교사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러고 나서 절차상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놓고 요 양식을 꺼내놓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적어 나가시면 돼요. 여기 양식대로. 양식대로 뭐 회원 성함 상조님, 그 다음에 고인, 그 다음에 뭐 상품 내역, 그 다음에 장례 일정, 그 다음에 상복, 뭐 이런 것들 적어 놔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조견표라고 돼 있는데 이 조견표는 뭐냐면 장례식장은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임대업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냥 뭐냐면 장례장에서 할 부분은 뭐죠? 크게 시설하고 음식이에요. 그러면 시설은 빈소, 접객실, 어디에 또 연결식장 아니면 입관실, 안치실, 그리고 음식, 주방 도우미, 요거까지는 장례장 지불하고 나머지는 이 장례 서비스 업체에서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내역들이 아마 이제 본사에서 목사님들한테 제공이 될 거죠. 그러면 얼마인데 제공했는 게 어떤 품목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파일을 하나씩 준비하셔야 돼요. 파일에다가 이런 양식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장례장하고 상조회사가 뭐 어떤 그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 표도 안에다 넣어 놓으시고 장례 일정표도 넣어서 그걸 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 그 침례 매뉴얼이 있어서 그렇죠. 거기다 같이 넣으면 돼요. 예, 예. 매뉴얼 다 드릴 거예요. 예, 예. 그걸 가지고 펴놓고 설명을 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양식을 꺼내놓고 요걸 가지고 지금 고인 성함과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거를 이제 물어서 하나하나 적어 나가시는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컨설팅이 다 끝나면 어떻게 빈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재단 꽃장식, 그 다음에 이제 빈소 용품들, 지금 믿음의 가족에서 여러 가지 그 용품들이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설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게 모바일 부고장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모바일 부고장. 그거는 이제 본사에서 아마 어떤 앱을 쓰라고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본사 이 양식에 봤더니 거기에 그 양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그 내용들이 고인, 어떻게 돼요? 성함, 그 다음에 연세, 그 다음에 기독교 직분 있죠? 뭐 집사님, 또 성도님, 뭐 장로님 이렇게 해서 직분이 들어가고 장례식장, 그 다음에 빈소, 그 다음에 개인별로 고인과의 관계, 아들이면 아들 상조 1, 2, 3, 또 자부, 며느리 있겠죠? 그래서 며느리 1, 2, 3, 그 다음에 따님, 사위님, 손자 이런 순서대로 그렇게 입력을 해서 모바일 부고장을 만들어 드리면 카톡이든 문자로 드려서 어떻게 보고를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것도 신속지 돼야 돼요. 제가 항상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장례는 어쨌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뒤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제가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신속. 네, 네. 즉실천. 네. 네. 빨리빨리 즉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상담 끝나고
업체마다 이제 뭐 도우미, 그 다음에 상복, 재단꽃 연락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이튿날 입관을 해야 되니까 입관 용품을 주문해야 되겠잖아요. 그것도 이제 업체에 다 계약이 돼 있어서 연락만 하면 거기서 다 배달을 해줍니다. 세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할 때 관하고 기본적으로 관, 수의는 본사에서 오겠죠. 그 다음에 관에 덮는 관보, 또 결관하는 그 소창, 또 염지, 이런 용품들이 업체에다가 주문하면 바로 배달을 해줘요. 주문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관이 사이즈가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죠? 대중소 0.6. 예, 보통관, 특관, 예, 호칭을 어떻게 보통관, 특관, 그 다음에 왕특관, 제작관, 고인 체구에 따라서 그러고 종교는 기독교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관보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기도문이라든가 필요한 거를 주문하면 세트로 갖다 주는데, 기본적으로 탈지면도 있어야 되겠죠. 몸 닦이려면, 용품 만들려면 탈지면 두 종류라고 했잖아요. 예, 무절, 유절. 예, 유절, 절단된 거는 몸 닦이는 용으로 쓰고, 절단되지 않은 거는 용품 제작용으로, 그 다음에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트로 정확하게 배송이 돼요. 그 이제 상조 상품 이해는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적 자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물적 자원이 제일 중요한 게 수의잖아요. 요거는 이제 수의는 이제 본사에서 그 기독교에 맞도록 아마 제작이 돼서 이제 배송을 해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인할 때 그 사용하는 그 장애 차량들, 리무진이 보통 5인승이 많은데 8인승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유족이 많지 않으면 8인승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 차량도 보편적으로 45인승이나 28인승, 요즘에 유족이 많지 않아서 편하게 간다 그러면 28인승 무동을 또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족의 그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배차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차를 할 때 반드시 그 장례장 어디, 발인 몇 시, 그 다음에 그 몇 인승, 이거를 문자로 아니면 카톡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먼저 아까 그 연구차 업체에다가 이거를 이제 그 발주를 주고 나서 그러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되냐면 배차 현황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런 예가 없지만은 연구차 그 대표가 깜빡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차량을 어떤 걸 배차해 달라고 해놓고 어떻게 배차가 됐는지, 그거는 뭐냐면 뭐라고 돼 있냐면, 충남대 만약에 내일 7시 발인이면 거기서 문자가 어떻게 오냐면 충남대 6시 대기. 그건 뭐냐면 연구차는 1시간 전에 대기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1시간 전에 차가 왔는지. 그러면 충남대 장례장 6시 대기, 리무진, 승무원 전화번호 누구, 그 다음에 버스 승무원 누구,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문자나 카톡이 와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차가 그 시간에 안 들어오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정보를 문자나 카톡으로 반드시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복되지만 여기 관 어떻게 돼요? 재질별로는 오동나무, 또 뭐 있어요? 청나무. 예, 설송, 온나무. 저 써있네요. 예, 그렇게 해서 화장률이 높으니까 지금은 거의 이 오동관,
0.6부관이라고 해서 요걸 써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관을 왜 막관을 쓰냐고. 그 뭐냐면 막관이라는 얘기는 관이 좀 허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때는 규격관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말을 안 하셔요. 규격관이다. 이거는 막관이 아니고. 예. 근데 간혹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가시는데 좋은 향나무관을 써달라고. 지금 거의 없지만 간혹 있어요. 향나무관을 어떻게 화장장에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예, 안 받아줍니다. 화장할 때 이 향나무관 태우려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안 받아줘요. 자, 이런 것들은 용품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 장례식장에 이제 그런 시설들 그것도 다 이제 아시니까 그래서 입관실 안치실이 어떤 분들은 냉장고라고 하는데 냉장고는 아닙니다. 여기. 냉동고도 아니고 보통 몇 도씨로 유지한다고요? 3도. 네, 맞습니다. 영상 3도씨. 1도에서 5도 돼 있어요. 그 정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시신이 조금, 좀 부패가 진행이 됐다라면 온도를 좀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가끔 시골에 가보면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이 전원을 꺼놓는 경우 있어요. 그럼 확인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전원을 꺼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가 부패가 일어나서 안 좋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요거를 장례 상담 일지 한번 좀 열어보실까요? 이 일지 요거는,